세상에 어느 여자가 돈 없는 남자 옆에 붙어 있겠어요? 전 가난하게 살기 싫다고요. 아니, 그럼 너는 재현이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결혼 전에는 재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잖아.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자꾸 입 아프게 당연한 걸 왜 계속 물어보세요? 그때는 재현 씨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제가 재현 씨 능력 보고 결혼 결심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재현 씨가 잘생기기를 했어요? 키가 크기를 해요? 그때 돈이라도 있었으니까 저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도 부부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이 되어줘야지. 어떻게 장사가 잠시 예전만큼 안 된다고 남편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남편 사업이 망했는데도 같이 빚 갚아 나가면서 사는 건 어머니 세대 때 얘기고요. 요즘 시대에 어느 여자가 남편이 장사하다 망했는데 같이 살겠냐고요. 재현 씨가 망했다고 저도 같이 망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정도 외모를 가진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재현 씨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겠어요? 훨씬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결혼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재현 씨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너랑 재현이가 몇 년간 살아온 정이 있잖아. 어떻게 한순간에 네 남편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장사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지금 재현 씨가 빚 갚기도 빠듯한 상황인 거 진짜 몰라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재현 씨가 진 빚을 같이 갚으려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전 지금도 재현 씨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집에서 먹고 놀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요? 절 공주 대접해주면서 알아서 돈 벌어다 줄 남자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요. 지혜야, 너 보고 평생 일하라는 것도 아니잖니. 아들 가게가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다시 잘 될 때까지 몇 달만 일할 순 없는 거야? 너희는 부부니까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 아니 왜 저한테 자꾸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세요? 저는 살면서 일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저 대신 일하러 나가서 재현 씨 가게 월세 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너 그러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결혼 전에 재현이가 네 빚 1억 넘게 갚아준 거 그거 다시 내놓고 가렴. 재현이가 네 빚 갚아줄 테는 그렇게 좋다고. 재현이한테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 잠시 재현이가 어려워지니까 뭐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뭐라고? 아줌마, 당신 지금 나한테 악마라고 했어? 하던 일 잘 안 돼서 무능력해진 당신 아들 탓이나 해.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시모 대접해주니까 아직도 자기가 내 시모인 줄 아나 본데 나랑 당신 아들이랑 이미 끝난 사이라고. 지혜야, 너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끝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시모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거야. 세상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하나뿐인 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혼자 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 재현이는 공부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대학교에 가기 싫어해도 아들을 닥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식 자랑들을 하곤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니? 우리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니 하며 자식 자랑들을 할 때 사실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건 없었지만 항상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남 부럽지 않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20살이 되던 무렵부터 쭉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교를 나와 회사에 취직을 하는 대신 식당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별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으리라 아들을 믿어왔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처음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30대가 되니 슬슬 자기 가게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가게 할 자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아들을 보며 아들이 드디어 자기 가게를 차리겠구나 싶죠. 아들 가게 차릴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엄마, 가게 이름이랑 어떤 메뉴들을 팔지는 벌써 다 생각해놨고 준비도 마쳤는데 마땅한 자리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야. 큰 길가에 있는 가게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월세가 좀 저렴하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 엄마가 여유가 되면 다른 부모들처럼 지원도 해주고 할 텐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게 사장님도 정말 무일푼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가게를 4개나 가지고 있거든. 난 음식 맛도 자신 있고 손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잘할 자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안 도와줘도 혼자서 잘할 수 있어. 혹시 가게 오픈하고 일손 부족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혹시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줄게. 응, 알겠어. 근데 같이 일할 직원 동생들도 있어서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하면 그때 엄마한테 한번 부탁할게. 가게를 차릴 자리를 알아보러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0년 가까이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뜰살뜰히 돈을 모았지만 큰 길가,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 큰 길에서 세 골목 정도 들어간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가게 수리도 직접 하고 있는 걸 보니 능력 없는 엄마가 돼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존 가게의 집기류들 철거도 직접 하고 페인트 칠도 직접 하길래 잠시 들려서 시원한 물과 간식들을 가져다 주며 힘내라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들 공사는 잘 돼가? 여기 시원한 물이랑 먹을 것 좀 사왔으니까 잠시 쉬었다 해. 엄마, 고마워. 아들 챙기는 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아마 다음 주쯤이면 공사 끝나고 가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날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해. 너무 열심히 하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술자분들도 좀 불러가면서 하고 엄마가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 정도는 도와줄게. 아니야, 어제 목수 아저씨가 와서 어려운 작업들은 다 해주고 가셨어. 이제 내가 조금씩 마무리만 하면 돼. 그래?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전문가분들 불러서 하고 혹시 엄마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 응, 알겠어, 엄마.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아직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많이 더울 텐데 얼른 들어가. 알겠어, 아들.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몸 조심하고. 이따 집에서 봐. 장사할 가게를 수리하고 꾸미는데 드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땀 뻘뻘 흘려가며
아둥바둥 애쓰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하구나 깨닫게 됐죠.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엄마를 만나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보니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게 오픈 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픈 첫날에 아들 친구들이 몇 명 왔다간 이후로는 좀처럼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아들은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 제 앞에선 일부러 더 기운 넘치는 척 힘을 내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엄마 눈에는 아들 표정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 제가 직접 길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하루 종일 전단지를 드렸고 근처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도 전단지를 붙였어요. 하루도 안 쉬고 꼬박 2달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 덕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아들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더군요. 아들이 요리를 잘하고 손님분들에게 서비스도 잘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하니 한 번 오신 분들은 꼭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가게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조금씩 아들 얼굴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보고 있으니 제 마음 속에 있던 근심 걱정들도 같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가게는 처음부터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천천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몇 년이 지나니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난 가게가 되었고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준비하러 나가면 피곤할 만도 할 텐데 항상 힘이 넘치는 아들을 볼 때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했던 아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정말 신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푹 빠진 게 이해가 되는 외모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봤냐고 물어보니 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일 하나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사돈네가 부잣집인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너무 사랑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속으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물론 상대의 조건만 따지고 속물처럼 결혼 상대방을 고르면 안 되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며느리 나이가 30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과 며느리의 본래 인품이 어떤지 알 만큼 아들과 오랜 기간 교제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3일 정도 가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동생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더라고요. 부랴부랴 아들 가게로 뛰어가 밀려드는 손님분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아니 며느리가 글쎄 인상을 쓰며 테이블에 떡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아니, 지혜야.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손님들 나간 테이블 정리라도 좀 해줄래? 손님들이 드시고 나간 걸 왜 제가 치워야 해요? 지혜야, 너 재현이 가게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재현이 도와주러 온 거면 뭐라도 도와줘야지. 엄마도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네가 식탁에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 어머니, 제가 종노릇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 하려고 재현 씨랑 결혼한 줄 아세요?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종노릇이라니? 너희 남편 가게가 바빠서 난리가 났으면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가게도 아니고 너희 남편 가게잖니? 다른 사람이 먹고 간 그릇 같은 거 만지기도 싫다고요. 재현 씨 가게면 재현 씨가 알아서 해야지. 왜 저보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도와달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혜야, 너가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에서 쉬다가 나온 거잖아. 매일같이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동생이 모친상 당해서 가게에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며칠간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니?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재현 씨가 일할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구해야죠. 전 이런 일 하기도 싫고 해본 적도 없다고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냥 손님들이 사용한 그릇이랑 수저만 설거지하게 좀 갖다 놔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며느리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길래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엄마도 너가 바쁘다 해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멀뚱히 앉아만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며느리와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다 먹은 그릇이랑 수저 정리를 해본 적도 없다는데 엄마가 그걸 믿어야 되냐 물어보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하는 말이 결혼하고 이때까지 집에서 음식이며 설거지며 모두 아들이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인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니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조금 한산해지자 다시 며느리를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난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단다. 그런데 너희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집에서 눈만 붙이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그동안 요리며 설거지며 단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저랑 재현 씨 결혼 생활에 그렇게 참견하는 거 아니세요? 재현 씨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외모되는 여자랑 재현 씨가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야, 정말 얘가 보자 하니깐 너가 뭐 미스 코리아만큼 예뻐? 그리고 진짜 배우들만큼 예쁘다고 한들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한 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저한테 집안일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왜 꼰대처럼 자꾸 잔소리를 하려고 하세요? 저는 재현 씨 만나기 전에는 더 좋은 대접 받으면서 남자들 만나왔다고요. 그러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시려면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다는 거야? 너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꺼낸 거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아니야. 그만 좀 하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이 다급히 와서 며느리를 말리더군요. 며느리를 말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기 집에서야 둘이 어떻게 지내든 간에 오늘은 제가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왔고 자기 엄마가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럴 거면 너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는 더 이상 너희 가게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쯤 아들이 몇 차례 전화가 오긴 했지만 너무 며느리한테 화도 나고 아들한테도 실망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1년이 넘도록 며느리와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며느리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라도 한 통 오지 않았을까요? 저희 며느리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고 본인도 1년이 넘게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아들하고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며느리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변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갑작스레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집에 찾아오는 게 반갑긴 반가웠지만 미리 찾아오겠다는 말 없이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찾아오니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곤 별다른 말 없이 저한테 엄마가 해준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맞구나 직감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눈물을 닦고 들어왔겠지만 울어서 퉁퉁 부어버린 눈과 눈가의 눈물 자국들까지 제게 숨길 수는 없었죠. 아들 요즘 힘든 일 있어?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 편이니까 엄마한테는 솔직히 다 얘기해도 돼. 엄마 사실은 그게 다 큰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더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제 품에 안겨서 우는 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펑펑 울다 울음을 조금 그친 것 같길래 아들에게 조심스레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길래 그래? 누가 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래? 지혜가 나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대. 나는 아직 우리 지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젠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대.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다니?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지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지혜, 이 애가 정말, 아니 너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지혜를 때린 것도 아니고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는 진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 응,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살 자신이 도저히 없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 재현이를 사랑한다 하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가며 백년해로 하겠다 했는데 우리 아들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니 더는 같이 못 살겠다니요. 그때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갔을 때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테이블에 앉아 멀뚱히 쳐다만 보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보통 여자애가 아니라는 걸요. 결혼 전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겠다고 한 것들도 모두 아들이 벌고 있는 돈을 얻기 위해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악녀도 이런 악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엄마, 나도 내 가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 재현아, 그래도 요즘 TV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백신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던데 몇 달만 더 버텨보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내가 가게가 잘 되더라도 하나만 했어야 했는데 대출 받고 무리하게 3호점까지 늘리다 보니까 월세 대출 이자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가게들도 이미 다 내놨거든.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대출을 갚기라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럼 엄마가 너 처음 가게 오픈할 때처럼 전단지라도 좀 돌려볼까? 아니야.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는데 뭘. 특히 우리 가게는 저녁에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녁엔 손님이 아예 끊겼어. 나도 여기까진 가봐. 아들 힘들더라도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엄마가 혹시나 걱정돼서 그래. 음식 장사 말고 다른 거라도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깐 절대 희망은 잃지 말고. 내가 음식이 맛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초심을 잃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데 지혜마저 내가 예전처럼 돈을 못 벌어오면 나랑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엄마 찾아왔어. 이때까지 재현이 너가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벌어다 준 건 생각 못하고 잠시 가게가 어려워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다 무능력한 내 잘못이지 뭐. 내가 결혼할 때 지혜한테 있던 빚까지 싹 다 갚아줬는데 내가 어려워졌다고 날 버리는 걸 보면 여자 보는 눈이 없던 내 잘못 아니겠어. 뭐, 너가 지혜한테 있던 빚까지 갚아줬다고? 너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빚 갚아주면서까지 그렇게 지혜랑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단 걸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가 돼서 지금까지 아들을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고 아들 가게가 잘 되나 안 되나 관심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던 엄마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바로 이혼하고 떠날 준비부터 하는 며느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같이 이겨내고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남편을 바로 버릴 생각부터 하다니요.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 말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들 탓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결혼 전에 있던 빚도 아들이 탕감해 준 건 왜 모른 척 할까요? 저도 참 미련했죠.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일 한 번 한 적 없고 쭉 가정주부로 지냈으면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아들한테 따뜻한 아침밥 한 번 해준 적 없는 여자를 아들이 모시고 살고 있다곤 얼마 전까지 생각도 못했으니깐요. 저는 아들 부탁대로 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한테 잠시 먹고 있으라고 하고 잠시 밖으로 나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가게가 잠시 어려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들을 버리려는 건지 정말 물어나 보고 싶었거든요. 지혜야,
잠시 통화 좀 가능하니? 어머니? 그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진짜 무슨 일 때문에 연락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연락 없으시길래 앞으로 저한테 볼 일 없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전화세요? 지혜야, 너랑 싸우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야. 너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너 우리 재현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현 씨는 그걸 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혼하는 건 재현 씨랑 저랑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어머니한테 말을 한대요? 아니, 너 정말 재현이랑 이혼하려는 거 맞아? 네, 저 이 짐도 다 싸놨고 내일 아침이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재현이 가게가 어려워져서인 것도 맞고. 네, 당연하죠.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여자가 붙어있길 원하는 거세요? 아니, 지혜야, 너 재현이랑 결혼한 것도 다 재현이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재현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잘 살아보겠다면서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아니, 어머니.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보는 자리에서 재현 씨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할 순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여자가 남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을 돈만 보고 할 수가 있어? 진짜 재현이를 좋아하는 마음 없이 순전히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거라고? 저기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저랑 재현 씨 한번 보세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재현 씨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겠어요? 저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 만나려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요. 재현 씨가 솔직히 잘생기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키가 크기라도 해요. 재현 씨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들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제가 재현 씨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만 전화 끊으세요. 더 할 말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몇 년간 살아온 정이 있지. 한순간에 네 남편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 지금 재현 씨 빚낸 거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신 거 진짜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왜 재현 씨 빚 갚아주려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전 지금도 재현 씨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들 잘 만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요? 그리고 그때 재현 씨 가게에서 저한테 자비라라고 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자빌이야? 아무리 공주처럼 컸어도 그렇지. 남편 가게 잠시 도와주는 게 자빌이라고? 네가 이때까지 집에서 놀고 먹은 것도 다 재현이 돈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재현 씨 말고도 저한테 돈 벌어서 갖다 줄 남자들 많다니까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구세요. 어머니, 저 아직 젊어요. 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어주면서 알아서 돈 벌어다 줄 남자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요. 지혜야, 너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직 몸 멀쩡한 30대인데 아들 가게가 다시 예전처럼 잘 될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왜 저한테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요. 어머니께서 재현 씨 가게 월세랑 대출 이자 다 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 거냐고요? 너 그럼 결혼 전에 재현이가 너 빚 갚아준 것도 다시 내놓고 가렴. 그때 재현이가 너 빚 갚아줄 테는 좋다고 하다가 지금 잠시 재현이가 어려워지니까 뭐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아니, 똑같은 말 몇 번씩 하게 만들지 마시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재현 씨 말고도 제 빚 갚아준다던 남자들 많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다시 전화 걸면 그땐 더 이상 어머니라고 안 부를 거고 남이라 생각하고
그냥 반말할 거니까 망신 당하기 싫으면 전화 걸지 마세요. 장사라는 게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인생인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며느리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 가게가 다시 매출을 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 정도는 벌어올 순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직 아기도 없으니 충분히 일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밤낮 없이 몸이 부서져라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아들한테 따뜻한 아침 한 번 차려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여자가 무조건 남편 아침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적어도 남편이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본인은 가정주부라면 아침에 밥 든든히 먹고 힘내라고 아침밥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젊은 친구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한순간 아들 장사가 어려워진다고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와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차라리 이런 여자랑 살 바에야 아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이혼이라는 게 큰 결점이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외모만 보고 인품이나 성격이 어떤지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결혼을 결심한 저희 아들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빚을 진 채 가게들을 정리했고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와는 이혼을 했고요. 정신적으로 말도 못할 만큼 괴로울 텐데 그런 내색 없이 묵묵히 택배 일을 하러 새벽 일찍 출근하는 아들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시내에 나갔습니다. 북적거리는 시내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멀리서 봤지만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제 며느리였죠. 옆에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남자도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제 아들과 이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시내를 걸어 다니는 며느리를 보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이 좁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낯짝 두껍게 남자 팔짱을 끼고 다닐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늘 봤던 그 광경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며느리 옆에 있던 남자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 저를 계속 괴롭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문득 오늘 본 그 남자의 어릴 적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랑 친한 아는 언니의 아들인 용수였어요. 저희 아들보다는 2살이 많았고
저희 아들과는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용수 엄마랑 저는 매일 저녁 목욕탕에서 얼굴을 보는 사이였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따로 밥을 먹을 만큼 친한 사이였어요. 저는 그 언니한테 혹시 아들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닌 밤중에 아들 사진을 보내달라 하니 그 언니도 몹시 놀랐나 봐요. 자기 아들 사진을 왜 달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혹시 자기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물어보더군요. 잠시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며 다시 한번 아들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 사진은 왜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우리 아들 사진을 보내달래? 못 보내줄 건 없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언니, 내가 오늘 시내에서 언니 아들 닮은 사람을 봤는데 긴가민가해서 그래. 용수 어릴 때만 보고 못 본 지 10년도 더 됐으니까 얼굴이 가물가물하더라고. 아, 오늘 시내에서 우리 아들 본 것 같은데 헷갈려서 그랬던 거야? 난 또 무슨 일이라고 별일 아니네. 알겠어. 우리 아들 사진 보내줄게.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물어본 거 아니야? 난 또 무슨 큰일 있는가 싶어. 순간 걱정했잖아. 혹시 오늘 본 남자가 용수 맞으면 언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시 후 언니가 휴대폰으로 용수 사진을 보내줬고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남자가 언니네 아들 용수라는 것을요. 언니, 진짜 내가 이걸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해 안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길래 그래? 뭔데? 용수가 너한테 오늘 뭐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용수가 오늘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시내에 걸어 다니더라고. 그게 왜? 다 큰 남자애가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던 여자니까 그렇지. 뭐라고? 그 언니도 우리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결혼식도 왔었던 언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못된 악녀를 만나 버림받은 얘기를 굳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며느리와 안 좋게 헤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참 영악한 게 그 언니네도 저희 지역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난 언니였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희 동네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몇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쉽게 퍼지거든요. 아니, 며느리가 얼마 전에 너희 아들 재현이 버리고 도망갔다고 안 했어? 맞아. 근데 내가 괜히 내 입으로 우리 아들 치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언니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었거든. 내가 언니 아들 용수의 연애에 참견하는 게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용수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여자가 너희 아들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래? 언니, 용수가 그 여자 데리고 오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 절대. 저는 그간 저희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러 와서 세상 다나하고 참한 여자인 척 연기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일과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갔을 때 생겼던 일, 그리고 아들이 장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버렸고 그 다음 만난 남자가 언니네 아들인 용수라는 사실을요. 거기다 제 아들이 며느리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빚까지 갚아줬다는 사실을 얘기하자 너무 놀라 가슴을 들썩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까지 들렸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언니네 아들을 만나는 이유도 모두 언니네 돈을 노리고 하는 짓이라고, 정말 뱀 같고 여우 같은 여자니까 어떻게 해서든 언니 아들을 말려야 한다고 했죠.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 자기 아들을 위해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만간에 밥이라도 한 번 살 테니 다시 연락을 준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줌마 당신 미쳤어? 이미 당신 아들하고 다 끝난 사이인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지혜야, 너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끝이 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아줌마 정신 차려. 너 내가 당신 시모 대접해주고 싶어서 해준 줄 알아? 가게 다 망했어. 길에 나앉게 생긴 당신 아들이나 신경 쓸 일이지.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앞으로 내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를 했길래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그 언니는 널 며느리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그 언니가 네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니? 난 그냥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됐니? 너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뭐라도 찔리는 게 있었나 봐. 내가 당신 아들 버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니까 심술이라도 난 거야? 꼰대처럼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어디서 없는 애기를 지어내서 남의 혼사를 가로막으려고 드는 거야? 당신 진짜 천벌 받을 줄 알아. 지혜야, 정신 차리렴. 난 사실대로만 얘기했어. 너가 남자 돈만 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한 사람 인생만 망쳤으면 됐지. 왜 또 죄 없는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 만나려고?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진짜 찾아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디냐고.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 집에 언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야 우리 집이 어딘지나 알지. 정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언젠가는 다 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그날 며느리와 통화했던 걸 다 녹음해서 언니네한테 보냈습니다. 언니 아들 용수가 만나고 있는 여자의 본 모습이 이러니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다시 신신당부를 했죠. 그 다음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자기 아들 말고 다른 잘난 남자 만나는 걸 제가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 토박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젠가는 제 귀에도 들어오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가 또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표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남의 인생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꼰대인 걸까요? 저는 여전히 며느리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가슴 속 상처, 그리고 흉터로 남아있겠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상대방의 외모보다 꼭 상대방의 인성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었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자가 어떤지 깊게 알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제 실수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부디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